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또 낮췄습니다. 0.75에서 0.25를 낮춘 거네요. 네, 두 달 만에 또 다시 금리를 낮춘 건데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제로금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은도 최근에 수출이 또 급감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와 지금 격차가 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예. 금리 인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거죠. 네, 계속 금리 인하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뒀는데요. 이제 코로나19 기승전 코로나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충격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또 방금 전에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타격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GDP 증가율도 1분기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얼마 전에 그 전인대 연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을 이어가던 중국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금 금리 인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잡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좀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금리가 낮춰지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이게 공식이었는데 예.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금리 인하 소식에도 그 서울 부동산 규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풍선 효과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기도 이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코로나에 따른 경기 위축이 일단 영향이 컸었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성수동 서울숲에 뭐 아파트 청약이 예. 있었죠. 예. 미분양분 새 가구를 이제 분양을 해서 오늘 바로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0억 로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3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무려 26만 명이 쏠렸습니다. 예. 근데 이 아파트 가격만 보면 20억이 넘거든요. 그럼 최대한 20억의 이 현금, 최소한 이 계약금을 거의 3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26만 명이 된다는 거는 사실 금리가 뭐 낮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뭐 규제 이런 규제에도 살 사람은 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돼 있으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게 별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분들은 뭐 금리 별 상관없습니다. 사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배송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 하면 이커머스죠. 미국도 좀 주식시장 보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커머스의 비상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는데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고향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거의 쿠팡은 영업 금지 조치가 지금 뭐 거의 내려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영업 금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온라인 배송이 상당히 늘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4월 통계를 보니까요. 이 온라인 매출이 무려 17% 올랐고요. 예. 다만 이제 오프라인은 6% 떨어졌습니다. 줄었고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던 고객들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온라인 주문 많이 하세요? 저는 잘 안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거의 뭐 집에 이렇게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온라인 배송 업체 박스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집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도 1인 가구 늘면서 이렇게 장을 직접 보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는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온라인 유통계가 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예. 뭐 유통도 그렇습니다만 뭐 저희 방송도 사실 올드 미디어보다는 요즘은 뉴 미디어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프라인 그 신문 시장이 상당히 오래졌다. 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들리니까 예. 전체적으로 많이 흐름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대세고 뭐 미디어도 1인 미디어나 이런 예. 것들이 좀 대세죠. 예. 또 국민들 소비 패턴도 당연히 달라졌겠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 뭐 사실상은 뭐 택배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배달해 주니까. 예. 근데 이렇게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이 쿠팡이나 이 물류센터에요. 1,300명이 3교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1,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 사실 택배를 그냥 단순히 배달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도 지금 비대면이 계속, 뭐 추진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면 접촉이 또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재감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온라인 유통의 흐름이 좀 끊겨서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는 다음 달에 끝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30일이면 이 마스크가 이제 더 이상 공적 판매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6월 30일까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정부가 7월부터는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래서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다면은 뭐 공적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지만. 네, 최근에 예, 다시 이렇게 또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7월부터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어제 브리핑을 보니까 이 공적 마스크에서 200만 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의문이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 자체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워낙 이 수십억 개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출고되고 유통하는 과정, 이 과정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주체와 시점 그리고 그 집계상에 약간의 통계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200만 장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이 통계 오류일 뿐이다라고 정부가 일단 해명을 했고요. 다음 달까지 지금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800만 장 이상을 공급을 하는데 일단 약국에 가장 많은 700만 장이 풀리고요. 그리고 농협, 우체국에 6만 장, 그리고 의료기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50만 장 가량이 이제 의료기관에 풀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해외 거주하는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도 약 2만 5천 장 정도, 그리고 버스기사나 이런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서도 8만 장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네. 예. 근데 마스크 대란은 뭐 끝이 났고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아, 예. 편의점도 상당히 많은 마스크가 비축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편의점에도 많고요. 지금 온라인도 지금 예전처럼 사재기가 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적 마스크보다는 편의점 사면 조금 비싸겠죠. 네, 아무래도. 1,500원이잖아요. 지금 약국에서 사면요. 근데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공적 마스크 약국에서 사면 1,500원.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유통 라인을 거치면 2,000에서 2,500원 선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출을 규제했었는데 마스크. 네. 그 업계에서는 다시 수출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정부가 이제 이 외부 수출을 좀 규제를 했잖아요. 예. 워낙 안에서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 정부가 마스 관련한 수출 금지령을 완화를 했습니다. 생산량의 10%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번에 바꿨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는 10%도 약하다. 20%까지 올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마스크 소비량이 5월 들어서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4,800만 장으로 기록이 되는데 국내 공급량은 약 8천만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급보다 지금 공급의 절반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수출로 풀어서 K-방역, K-마스크를 활성화하자 이런 예.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KF94를 고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KF94는 좀 밀집돼 있는 인구가 많은 그런 뭐 실내에서 필요하고요. 그냥 거리에서는 좀 가벼운 것들 예. 사용하셔도 뭐 돼요. KF80이나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좀 수출 물량을 좀 풀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F94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가 기업하고 협의를 하겠죠. 예. 스타벅스 사은품 때문에 음료를 수백 잔을 시킨다. 그 스타벅스에서 사은품 나눠주나 보죠? 네. 이 기사가요, 주말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거의 뭐 포털 사이트에 스타벅스 이 레디백이라는 사은품이 검색어 1위에 계속 올랐는데요. 가방입니까? 그 작은 캐리어예요. 소형 캐리어인데 거의 스타벅스 로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색 컬러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또 그린색도 있는데 핑크색은 이미 다 팔렸다고 하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에서 680잔의 음료를 주문한 사람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레디백 그러니까 스타벅스 사은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량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몇 잔을 구매해야 이 백을 줍니까? 17잔을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17잔을 구매하려면 최소한 6, 7만 원 정도가 이제 예.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은품이요. 온라인에서는 10만 원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되팔이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이런 사은품조차 없기 때문에 예. 거의 150불, 140불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팔면 2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잔을 사면 하나 주는데 300 몇 잔이요? 680잔을 주문했으니까 뭐 거의 40개 정도, 50개 정도가 됐고, 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대구에서도, 지방에서도 300장 이상을 또 시켜가지고 이런 구츠테크를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시킨 커피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대부분 다 버려졌다고 버려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객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데 스타벅스 입장에선 돈을 받았는데 안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엔 무료로 나눠줬는데 다 나눠주지 못한 것들은 다 폐기가 돼서 환경 오염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잔에 담아서 줄 테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커피 브랜드에 열광하느냐. 예. 최근에 길거리만 가도 한 거리에도 한 몇십 개는 보이잖아요. 여기 YTN 1층에도 있거든요. 예, 매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건물 지하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커피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어요. A사. 예. 예. 장사가 안 됐거든요. 예. 그냥 줄 안 서고 커피 살 수 있었는데 네. 스타벅스가 입점하고 나서는 예. 항상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이제 원고 작성해서 항상 거기 가는데 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벤치에 앉아서 기사 작성을 하기도 하고. 아니 YTN 빌딩에 다른 커피숍 한 3개 있어요. 그쪽으로 가세요. 네. 왜 굳이 거기를 고집합니까? 그 이유가요. 예. 최근에 뭐 블루버틀이라는 그런 뭐 커피계 애플도 그 우리나라에 열었을 때 거의 줄을 뭐 며칠 내내 서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런 어떤 굉장히 미국산에 굉장히 열풍하는 그런 문화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커피 맛이 다르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열받을 수 있는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만 가격이 좀 더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 가면 이 카페 라떼 커피 있잖아요. 종류가 2불 95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예.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6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스타벅스 본사가 매번 실적 발표를 하면 이 탑 5 안에 드는 게 우리나라고요. 매장 수는 중국 다음 2위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도 줄 서서
다들 사 먹으니까 비싸게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판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다, 문화를 판다 이런 트렌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뭐 나쁘다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 봐도 네, 미국보다 한국에서 파는 걸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해외 명품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국보다 한국에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네. 그런데도 다 삽니다. 네, 코로나 때도 지금 명품은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명품에 대한 니즈는 아마도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 들고 있는 백도 저는 백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노트북 백 들고 다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명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건데, 이제 소비자의 결정이죠. 사실 680잔 시키신 분도 그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예. 욕할 수는 없지만, 그 680잔 다 만들어야 됐던 그 직원들의 수고나, 그리고 폐기해야 됐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타벅스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1인당 하나로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꼼수가 아닐까, 마케팅이 아닐까. 그렇네요. 1인당 하나 이렇게 제한하면 뭐 680장 같은 네. 일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했는데 거기서 거절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680잔 대단하네요. 예. 그분은 근데 그렇게 많은 백을 가방을 받아서 뭐 자기가 하진 않을 테고 네, 뭐 아니, 온라인 네. 아마 대파는 방법을 택하지 네, 않을까. 하나에 1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으면 40개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인데요. 요즘 어디 가서 400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패스트라인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옵니다.